자,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는 2021선 정도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세가 오늘 220억 원가량 좀 들어오는 그 상황입니다. 종목으로 본다면 지금 현대차, 삼성전자, 다음 또 강원랜드, 한샘 이런 종목에 대해서 매수세가 상당히 강한데요. 오늘 또 오르고 있는 종목이 바로 강원랜드나 한샘 이쪽으로 매기가 많이 몰리고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럼 자동차 쪽이 외국인의 매수와 더불어서 지금 살아나는 움직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1.3%가량 오르고 있고 현대모비스, 기아차도 플러스권의 움직임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한번 특징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허 의원님. 네, 지금 완성차가 단계점 하락 나온 이후에 오늘 이제 기관보다는 외국인 매수 들어오면서 좋은 상황이고요. 현대 모비스까지 좋습니다. 부품 쪽까지 연결해서 보시면 모비스가 한 1.2% 오르고요. 또 SL이 한 0.9%, 평화산업 정도도 강세에 이어집니다. 그리고 3기 오토모티브라든지 서진 오토모티브, 코다코, 캐스테코리아, 대원강업 쪽으로도 나쁘지 않은 흐름세 나오고요. 헤스본 이런 쪽들도 좋습니다. 현대 EP도 경량화 관련한 컨셉인데요. 소폭이지만 한 0.4% 정도 반등한 흐름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LG화학이 오늘 반대권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이 좋지가 못했어서 어제 좀 주가가 좀 많이 밀렸는데요. 지금 1% 넘는 반대권의 움직임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최일종 전문가님, 이쪽은 애플의 이 아이폰 6에 대한 그 기대감도 좀 배터리 쪽에서 좀 볼 수 있지 않나 싶기도 한데, 그런 부분 좀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애플 쪽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배터리라든가 이런 쪽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적인 측면, 그리고 장기적인 성장성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전기차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형 전지, 축전지라든가 이런 전기차용 배터리,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고가의 부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쪽이라든가 이런 쪽의 성장세, 특히 다른 쪽, 중국의 전체 경제 자체는 7.5% 전후로 해서 성장세가 나옵니다만은 아직까지 산업의 초기 단계에 있는 부분이 전기차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의 성장세는 전기차에서는 분명히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LG화학 쪽이 만약에 그런 쪽으로 해서 실적 성장이 가시화된다라고 했을 때는 가파른 주가 상승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가지고 2분기 실적 이 부분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3분기 실적이라든가 어차피 성수기 쪽으로 들어가는 쪽이 3분기 쪽이고 4분기 쪽이기 때문에 이쪽의 실적이 기저에 바탕이 되고 성장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에 대한 2차 전지 시장, 이런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진다라고 했을 때는 주가는 한번 레벨업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도 같이 좀 점검해 볼까요? 자, 허 의원님, 오늘 LG 디스플레이 오늘 반등권의 움직임입니다. 어제 3% 넘게 밀리면서 좀 우려감이 있었는데 21선에 대한 지지력은 상당히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봐도 될까요? 네, 일단 기술적으로는 그렇고요.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LG 디스플레이는 사실은 거의 반토막입니다. 영업이익 나오는 걸로는 거의 작년보다는 50% 정도 급감하는 실적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 아마 그 뉴스 때문에 현대차 밀리고 LG화학 밀릴 때 같이 밀렸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오늘은 또 애플 때문에 또 오르는 것 같은데, 애플이 오늘 당 끝나고 2분기 실적 공개합니다. 시간외로 발표가 될 건데요. 지금 EPS는 1.07에서 1.23달러로 작년보다 한 14.9% 늘어날 것으로 나와지는데요. LG 디스플레이나 LG 이노텍이나 사파이어테크 또 이런 쪽들, LG 부품군하고 코스닥에 있는 관련 쪽 부품군들의 흐름을 오후장으로 갈수록 좀 좋아지는지 좀 체크는 필요하겠는데요. LG 디스플레이 본주만 놓고 보면 일단 실적은 굉장히 안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한다고 그러면 길게 들고 갈 만한 정도는 아닌가. 트레이딩 정도는 가능한 상황인 것 같아요. PBR도 지금 한 3배가 이미 넘어선 상황이라서 ROE 고려하면 결코 이 주식이 싸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요. 단기적인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신뢰감을 갖기에는 좀 어려운 실적이라는 이 관문이 좀 있네요. 자, 그리고 증권주들도 좀 보죠. 지금 증권업종 어제에 이어서 좀 선전하고 있는 그 상황인데, 우리투자증권은 지금 1% 강세 9일 연속에 또 상승세가 펼쳐지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최일종 전문가님. 네, 우리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NH농협증권 합병을 하죠. 이제 합병을 하게 되면은, 자기 자본 4조짜리 4조 3천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위, 국내에서는 1위 증권사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정부 정책의 수혜 성격이 좀 짙죠. 이 부분은 뭐냐면은, 신용 공여라는 부분에서 60%에서 100% 정도 늘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은, 향후 미수라든가 아니면은 신용을 사용을 하면서, 주식 투자를 할 때, 상당히 좀 늘어난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실적 부분은 좀 깔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증권주가 최근 들어가지고 부각되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M&A를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쪽, 이러한 부분이 합쳐지면서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증권주 자체가 올라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우리투자증권이라든가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메리츠 종금증권, 그다음에 NH농협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는 조금 더 많이 올라가는 이유 자체는 바로 그러한 이유, 정부 정책과 M&A에 대한 어느 정도 이제 가시성, 시너지 효과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너무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한번 눌릴 때 한번 사야겠죠. 일단 내년 1월 달에 이제 우리투자증권하고 NH농협이 합병을 하기 때문에 그 중간에 한번 눌림목이 분명히 있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권주 좋아하시는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매수 적기로 이제 삼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밥솥주도 같이 점검해 보죠. 오늘 밥솥주들이 장 초반에 움직임이 괜찮았는데요. 지금 리온쿠첸도 지금 고가 대비 좀 밀리고 있고요. PM풍년은 지금 하락 반전이 나오는데 지금 낙폭을 조금 더 빠르게 키우고 있습니다. 1.7%가량 밀리는 그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자, 허연이 어떻게 볼까요? 네, 저번에 이제 리온쿠첸은 쿠쿠전자 상장하면서 받은 밸류가 이제 PER 20배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말씀드려서 그때 이제 한 시총 리움도 한 8천억까지는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견해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MS 차이는 좀 있다고는 하는데요. 충분히 그 정도는 받을 만큼 그 뭐 중국이라든지 시장성은 좀 있는 시장의 성장성은 있는 것 같아서요. 이러한 구간대에서 흔들림이 있겠습니다만 긍정적으로 담아가는 전략 유의하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잠깐 좀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실적 공개할 텐데요. 장중에 나오는 건 이제 시간이 지금 공시가 안 돼서 아마 장 끝나고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 것 같은데요. 워낙에 최근 분기 계속 연결되면서 실적 가이던스보다는 좀 안 좋았던 실적들이 확인됐었기 때문에 조금 두려움은 있는 것 같은데요. 흐름상으로는 일단 기술적인 흐름상으로는 추가적으로 아주 급락하기는 좀 어려운 자리에 와 있는 것 같고요. 직전 저점을 깨고 내려와서 조금 신뢰도는 깨져 있긴 합니다만 3월 저점 부근에서는 한번 좀 해보겠다는 쪽도 있기 때문에 좀 접근은 가능한 것 같아서요. 장중에 좀 보시면 좋겠고요. 물론 단기성입니다. 그리고 현대상선이라든지 이런 쪽도 좀 움직임이 있는데요. 11,100원선에서 트레이딩 하기엔 좀 좋은 주가 수준인 것 같고요. 하이스코도 최근에 아주 강력하지는 않습니다만 실적이 2분기에 나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경량한 모멘텀 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75,0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는데 좀 긍정 접근이 필요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로봇도 좀 살펴보죠. 자, 최율정 전문가님, 오늘 IoT 움직이면서 이쪽도 지금 매기가 몰리고 있는 그 상황이네요. 유진 로봇이 7월 들어서 상승세가 아주 강하게 이 차트를 예쁘게 좀 만들어 놓고 있는 그 종목인데 지금 3.7%가량 오르고 있고 플레이텍이나 우리기술 이런 종목군도 지금 2%대 상승, 동부 로봇도 2% 육박하는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은 어떻게 볼까요? 자, 이쪽 같은 경우는 일단은 유진 로봇이 좀 상승세가 좀 세죠. 이제 가파른 상승세, 한 보름 정도를 갖다가 우상향이, 좀 이제 경사도가 좀 높게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데, 일단은 자전거 쪽이 좀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자전거 쪽이 이제 이야기로는 이제 왕구사업부에서 진화월드의 유모차용 유아 자전거, 컴포트 라이트, 이런 부분이 지금 오픈 판매에서 1위를 갖다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아용품하고 같이 이제 결부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IoT 쪽으로 이제 로봇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 IoT 관련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조금 차별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진 로봇은, 별개로 좀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같이 묶어서 로봇으로 좀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그 이야기고요. 그리고 미세먼지 관련돼서 지금 50이나 FTEN이 지금 1에서 2%가량 오르고 있고 웰크론이나 크리넨사이언스, KM 등도 지금 플러스권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자, 지수는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오늘도 종목별 장세의 흐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장 이 전략과 함께 관심 가져야 될 그런 종목군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허연님 오늘장에서 어떤 종목군들에 또 주목하시는지 전략과 함께 들려주시죠. 네. 일단 펀드 유출되는 상황 봤을 때는 중소형주가 아직은 좀 더 좋은 자리일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제로 코스닥 보니까 거래대금 상위에 지금 1위가 썬데이 토즈거든요. 2.37% 오르면서 한 200억 거래되고 있고요. 또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가 단계 좀 쉬었던 상황인데 어제 또 옥수수 가격이 좀 밀렸더라고요. 한 2% 정도 하락 나왔는데요. 이지바이오가 오늘 또 한 6%가량
한 140억 정도 거래되면서 급등세입니다. 그리고 뭐 아가방 컴퍼니라든지 제로투세븐 좋은 흐름세이고요. 바이오스마트도 어제 좀 괜찮았었는데 역시 아주 작은 종목이죠. 그리고 리온쿠첸도 등치는 커졌습니다만 뭐 대형주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또 뭐 원익 IPS 이런 쪽들도 커졌습니다만 컨셉상으로는 좀 작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거래소도 보시면 지금 화인베스트라는 이 신규 상장주가 삼성전자를 제치고 거래대금 1등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만큼 시장 심리를 그대로 좀 보여주는 상황이다. 시장 수급에 대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월드가 지금 한 12% 급등하면서 거래대금 8위에 올라와 있는데 역시 이런 그 작은 종목군들 뭐 중국 원양자원이라든지 뭐 효성 ITX 뭐 거래되는 거 보면 다 소형주 컨셉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쪽들에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최일종 전문가님은 시각 그대로 유지를 하시는 건지 오늘장 전략 좀 들려주시죠. 네, 뭐 시각은 뭐 그대로 유지를 하겠고요. 뭐 섹터별로 여러 가지 이제 그 종목이 있습니다만 지금 섹터에서는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대형주 공략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흐름 자체가 지금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제 개별주 성격이라든가 테마색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오늘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부분은 이제 제로투세븐하고 KCI라는 종목인데 일단 화장품이나 스킨케어 쪽으로 지금 들어간단 말이에요. 중국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화장품이라든가 유아용품 이런 쪽으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부분이 뭐냐면 이제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 유아용 특히 이제 그 신생아는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 몸에 바르는 이제 그 신제품이 하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기대 심리가 지금 최근 들어 조금 부각이 되다가 좀 빠졌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순환매 성격으로 지금 오늘 거의 뭐 상한가에 11% 육박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은 거기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주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KCI 같은 경우 계면 활성제라든가 스킨케어 쪽으로 들어가거든요. 이쪽 같은 경우는 이미 중국이라든가 로레알이라든가 독일 쪽에 납품이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원재료 쪽인데 천연 물질을 갖다 추출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ACT라든가 바이오랜드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 좀 특징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KCI 같은 경우는 그 특징적으로 하나 더 플러스 알파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새만금에 대한 중국 투자 뭐 이런 쪽이 지금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 9월 달 정도 되면은 새만금에 대한 이제 확실한 이 법령이 이제 나올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레저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저점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환율이 떨어졌습니다. 거기다 곡물 가격이 상당히 좀 많이 떨어졌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사료 관련주 특히 이제 그 양돈이라든가 이제 뭐 특히 사료 쪽인데 이지바이오라든가 이제 팜스토리 같은 경우가 재차 눌림 구간에 완성이 되면서 21선 부근에서 다시 양봉이 나오고 있거든요. 환율 움직임하고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눌림 완성으로 해서 재차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헬스케어 관련해 가지고는 바텍과 이제 메지온 쪽인데 메지온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제약 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바텍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치과 관련해서 이제 영상 장치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중국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오늘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아가방 컴퍼니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가방 컴퍼니보다는 오늘 제로투세븐에 대한 그 기대감이 더 크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두 전문가도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지금 현재 시장은 3포인트 정도 플러스권 2021선 정도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지금 유가증권시장과 이 선물시장 모두 현선물시장에서의 동반 매수세가 외국인 쪽에서 들어오고 있는 장 초반의 움직임 살펴봤습니다. 출발 동향 살펴봤습니다. 탑팀 중계석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